네, 안녕하세요. 9월 21일. 네, 약간 천고마비의 계절이네요. 가을이 온 듯 합니다. 9월 21일, 9월 달도 절반이 훨씬 이상 지나갔는데, 셀트리온 주가만 안 움직이고 있네요. 그죠? 네. 일단 지난주 미 증시 다우 0.3, 나스닥 0.7, 그리고 S&P 500 0.4%대에서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죠. 지난주 금요일날 국내 증시, 코스피는 마이너스 0.46, 반도체 쪽이 그동안 올라가다가 조금 빠졌고, 그죠? 코스닥 쪽은 0.7%대에서, 올라갔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FTSE 지수 리밸런싱 부분이었고, 그죠? 셀트리온 3시 30분 기준상으로는 일단 21선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만의 날도 그죠 21선 위로 올라섰지만 조금 더 인위적으로 올라간 수급이 있는 부분이라서 불안불안하다, 좀 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FTSE 지수 리밸런싱 21선 올라선 부분도 조금 더 봐야 될 듯 합니다. 조금 이따 AI 쪽에다가 물어본 영향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아무튼 유튜브 셀트권 절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자료집 구매하신 분들은요 다 환불, 물론 약간 환불 안 해줄 거지만 환불 받으시고요. 절대 거기는 접근 금지입니다. 접근 금지. 여러분들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일단 이번 주 또 금요일 날 약간 또 중요한 지표 부분이 있는 사항인데요. 이번 주 스케줄부터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9월 22일 월요일 날 특별한 이슈 부분 없습니다. 내일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은 이제 알테오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게 조금 기대가 됩니다. FDA 승인 나왔고 그죠. EU 쪽에 대한 부분은 일단 승인 공고가 나왔습니다. 주가가 뉴스에 팔라 주가가 떨어질지 아니면 호재 소식이 나와서 급등할지 여하튼 변동성은 나올 듯 한데요. 알테오젠 9월 23일 화요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네요. 반도체 실적 발표. 여하튼 최근에 시장의 주도주는 반도체입니다. 그죠? 거기에 중심에 SK 하이닉스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카카오, if 카카오가 개최가 됩니다. 최근에 카카오가 흐름이 좋았던 부분이 그죠? 요 이슈에 대한 모멘텀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또 소식이 좀 나올지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조금 이따 기사 올라온 것 같이 보시도록 하고요. 9월 24일 수요일 날 특별한 이슈 부분은 없습니다. 9월 25일 목요일 날 미국 2분기 GDP 확정치가 있고, 그리고 9월 26일 금요일 날 이번 주 더 가장 중요한 미국의 PCE 지표가 있습니다. 개인 소득, 개인 소비 지출 9시 반 부분이죠. 셀트리온 상으로는 그죠?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셀트리온 자사주 5만 주 신청했죠. 최근에 그냥 보수적 한 2만 주, 3만 주대 일단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하튼 조금 힘을 받아가야 될 텐데, 카카오는 오르는데 몇 달째 제자리인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부분은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23일 if 카카오 이슈 부분입니다. 최근에 조금 더 약간 스테이블 코인 이슈 부분까지 붙어서 그죠. 하여튼 반대로 조금 움직이고 단기적으로는 수급은 카카오 쪽으로 조금 몰려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네이버 외인이 52만 주 엄청나게 대량 매도가 나왔죠. 지수 리밸런싱 상에서 매도가 나왔다. 모르겠습니다. 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죠. 그래서 네이버 주가 몇 달째 제자리 아까 말씀드렸죠. 주말에 8월달 기준상으로 그죠. 네이버 주가는 비슷하게 움직이고 카카오는 한 5만 4천원대에서 6만 7천원대까지 올라선 부분입니다. 여하튼 네이버 카카오 둘 다 좋은데 그죠. 카카오 쪽에 대한 부분은 김범수에 대한 약간 리스크 부분은 있고, 단기적인 모멘텀은 9월 23일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단 네이버 쪽으로는 단기적인 모멘텀은 크게는 없습니다. 시장 그냥 AI 쪽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여하튼 봐야 될 듯 합니다. 네이버 이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일단 8월달 네이버 목표 고가 CLSA 30만 3천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 아무튼 요것도 셀트리온 직판 체제로 공급 안정화해서 유럽 신뢰 구축이 핵심이다.
유럽 쪽에 대한 사항은 그죠? 문제 없습니다. 네,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사항이죠. 최근에 일단 우리 그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일단 유럽 쪽에 그죠? 네, 그 약간 퍼스트 무브로 출시되었다. 중증 천식 5%가 전체 의료비 50%를 차지한다라고 하네요. 바이오시밀러 환자 부담 해소가 열쇠다. 해소 열쇠. 유럽 시장 핵심 가치는 신뢰다 해서 직판 체제로 빠른 대응, 공급 안정 확보. 유럽 시장은 네, 정말 뭐 걱정할 게 저는 하나도 없다라고 봅니다. 네. 뭐 독일처럼 뭐 이제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셀트리온 직판 체제를 택한 배경도 이점이 작용이 되었다. 네, 문제 없고 그죠. 네. 옴니클로 첫 오말리주바 바이오시밀러에서 중적 천식 CSU 환자의 새로운 옵션이다. 네. 아무튼 우리가 약간 퍼스트 무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데이터와 현장 소통으로 수용성 확대. 네, 바이오시밀러는 신뢰 산업이다. 뭐 또 제대로 또 좀 그 나온 또 기사 부분. 서정진, 네, 주주 환원 횡보에 삐딱한 눈초리, 네, 지주사의 셀트리온 주식 매입이 주주 가치 제고라고, 네,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고요. 셀트리온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돋보이는 주주 환원 횡보를 보이고 있다. 네, 사실이긴 사실입니다. 올해 매입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다라는 원칙을 지키며 주주 친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서 회장과 지주사 그죠? 주가가 저평가됐다라고 판단해 직접 주식을 사들이는 동시에 지주사와 계열사까지 동참시켜 셀트리온 지분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지주사와 계열사의 셀트리온 지분 매입까지 주주가치 제고로 포장하는 것을 놓고 과도한 해석이다. 맞습니다. 그죠? 이거를 주주가치 제고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네. 여하튼 뭐 자기들 판단해서 그죠? 주가가 낮다라고 판단해서 매수했어. 하여튼 그리고 셀트리온 홀딩스가 매수하는 부분은 또 1년 후에 파는 부분이죠. 뭐 하여튼 뭐 자사주, 매수, 소각 뭐 잘 하고 있다. 요거는 뭐 과거 대비해서 그죠 많이 바뀐 부분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이긴 한데 여하튼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똑바로 원인을 아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셀트리온은 기업 내 내재 가치가 시장에서 과도하게 저평가있다라고 판단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지속하고 있다. 주가가 낮을 때 자사주를 매입하면 같은 자금으로 더 많은 주식을 확보할 수 있어 주주 환원 효과는 더욱 커진다. 다만 셀트리온 주식 매입의 주체를 넓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주주가치 제고라고 표현한 것은 다소 지나친 해석이다라는 지적도 많다. 뭐 스킨큐어, 소회장, 홀딩스 다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하여튼 여기에서 지분 일단 고리 부분입니다. 이거를 주주가치 제고다. 셀트리온 이를 그룹 차원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이다 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 회사가 이익을 주주와 직접 나누는 주주 환원이 아니라 단지 주가 부양을 위한 성격이 짙다라는 점에서 지주사와 계열사의 지분 매입을 주주 환원으로 포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시각이 주주들 안팎에서 존재한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물론 주가 하방을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땡큐죠. 이들은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입이 소각을 전제로 한 확실한 주주 환원 수단이라면 셀트리온 홀딩스 셀트리온 매수하는 부분은 그죠. 1년 후에 일단은 매물. 셀트리온 홀딩스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최소 1년 이상 보유한 다음에 매각하는 부분. 네, 아무튼 뭐 지금은 이제 30% 일단 넘어섰죠. 그죠? 네, 결국 셀트리온 홀딩스의 셀트리온 지분 매입은 사업형 지주사 전환 과정에 셀트리온 지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라는 의도라는 해석의 무게가 실린다. 판단은 여러분. 그리고 FTSE 지수 리밸런싱 부분상으로 그죠?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아주 큰 의미는 없다. 내 만여의 날, 선물 옵션 동시만길, MSCI 리밸런싱, FTSE 지수 리밸런싱, 과거 사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오를 때도 있었고 내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AI 쪽, 오픈 AI 쪽에 물어봤습니다. FTSE 지수 리밸런싱 때 외국인이 대량 매수한 경우, 일단 뭐 대량 매수까지는 아니고 그죠? 14만 4천 주 정도 일단 매수를 했죠. 그때 뭐 골드만 6만 2천 주, UBS 5만 4천 주, 메릴린치 3만 6천 주, HSBC 3만 3천 주, BNP 2만 8천 주. 그동안 계속 팔던 부분, 여하튼 지수 리밸런싱 부분으로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거를 제가 질문한 부분입니다. 외국인이 대량 매수한 경우 주가의 향방은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단기적으로는 편입 종목의 경우 우리가 뭐 기존에 일단 편입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지수 편입으로 인한 패시브 자금이 기계적으로 매수. 네, 이거는 그죠. 신규 편입 부분은 아니죠. 여하튼 이거는 해당이 되는 부분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신규 편입이라고 하면 다만 리밸런싱 당일에 이미 수급이 몰리면서 피크가 찍히고 다음 거래일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도 흔하다. 여하튼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습니다. 즉 당일 직후에는 강세, 이후에는 단기 조정 패턴이 잦다. 중기적으로 지수 편입이 되었다라는 건 글로벌 지수 내 비중이 생겼다는 의미. 이거는 아무튼 신규는 아니라서 의미도 없습니다. 지속적인 패시브 자금 유입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 효과 이미 시장에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중장기적으로 해당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업황이 더 중요한 방향성을 결정한다. 외인 매수 해석. 단순히 외인 대량 매수라 해도 인덱스 펀드의 기계적 매수인지 능동적 액티브 펀드 매수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패시브가 아니고 그죠? 액티브가 돼야 되겠죠. 기계적 매수, 일단 패시브 부분이라고 하면 리밸런싱 이후에는 추가 유입이 제한적이다 해서 주가 탄력은 약해진다. 액티브. 외국인 기관이 해당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매력을 본 것에서 주가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그죠. 아무튼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뭐 약간의 변곡점? 약간의 이슈는 될 만한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셀트리온 17만원 그죠. 최근에 저점 16만 7천원 요거 지지 여부 하여튼 지금까지는 잘 지지를 했습니다. 자사주도 있고 또 10월달 되면 홀딩스도 있고 그죠. 그런데 일단 공매도 부분 자체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제약은 2.6%대 55,000원 조금씩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 제가 한 3, 4주 전부터 그죠.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제약이다. 좀 더 좋다. 수급이랑 차트 모양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흐름이 그냥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비중 과거에 제약이 그죠 50% 후반대까지 갔다가 뭐 이제 최근에 한두 달 전에 한 29%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1%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조금씩 또 회복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주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 하지만 하방은 뭐 자사주도 있고 다음 달 홀딩스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죠. 저점은 깨지지 않을 듯한데 여하튼 얼마나 또 급등해서 올라갈지. 일단 문제는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 요게 빨리 나와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테오젠 다음 주 월요일날 내일 변동성 어떻게 나올지 상방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올지 하방으로 나올지 여하튼 보시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제 남아있는 모멘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 이전권 연내 부분입니다. 기술 이전 뭐 한두 건 알테오젠 네이버 외인만 들어오면 되는데 그죠. 이틀 동안 조금 사다가 여하튼 FTSE 지수 리밸런싱상으로 대량 매도 52만 4천 주가 나왔습니다. 기간은 그동안 또 계속 팔다가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외인만 들어와 주면 되는 상황. 카카오 23일 이슈 부분 스테이블 코인 이슈 부분에 23일 이슈 양 매수 네이버보다는 카카오죠. 매물대 약간 돌파를 했고 하이브 엔터주 29만원대 잘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셀트리온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